북한이 러시아를 위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견하는 4개 여단은 11군단 소속으로 알려져 있고 11군단은 특수작전군 예하정예 부대로 폭풍군단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특수전사령부, 즉 특전사와 비슷하다는 평가를 받는데요. 자, 이 폭풍군단이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한 이른바 폭풍군단의 구체적인 역할은 물론 이 폭풍군단의 활약에 따라 김정은의 입지는 물론 우리의 안보와도 직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일각에서는 이 폭풍군단이 러시아 전장에서 탈출해 우리나라로 기술한다면 이것만큼 김정은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 것은 없다, 이런 분석이 제기되는데 실제 그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자, 이런 관측을 한 인물은 실제 폭풍군단 출신의 탈북민이었는데 때문에 그의 말에 무게감이 실리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우리 국정원과 정부가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이미 3천여 명을 파병한 것으로 밝힌 폭풍군단의 세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군의 특전사격인 북한 특수작전군 11군단의 별칭인 폭풍군단은 과거 김일성이 이 부대원 중 단 한 명이라도 한 개 사단과 바꾸지 않겠다고 할 만큼 각별히 총애했던 최정예 부대로 꼽힌다고 하지요. 특수작전군은 이 폭풍군단과 해군, 공군 소속 특수부대를 통합한 조직으로 육군 10개 여단과 해군과 공군 2개 여단을 묶어 총 14개 여단으로 구성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전체 인원은 20만 명에 달하는데 경기 포천시와 동두천시 전체 인구를 합한 규모 정도 있지요. 폭풍군단은 지난해 발간된 우리 2022년 국방백서에도 등장할 정도로 북한군의 상징적 차원으로 꼽힙니다. 백서에 따르면 폭풍군단이 포함된 특수전부대는 전시 땅굴을 이용하거나 잠수함, 공기부양정, 고속상륙정 등 다양한 침투 수단을 이용해 전후방 지역에 침투해 주요 부대 시설 타격 및 요인 암살, 후방 교란 등 배합 작전을 수행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특히 영화 쉬리에서 그려진 것처럼 우리나라 주요 전략시설 모형을 구축해 타격 훈련을 실시하고 무장 장비를 현대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전력을 보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만 그 위력이 러우 전쟁에서도 발휘될 수가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북한 당국의 이들에 대한 각별한 처우와 훈련 강도 그리고 전력 면에서 다른 군에 비해 월등한 것으로 파악되고는 있다고 하지만 아시다시피 북한군은 6.25 전쟁 이후 지상군 파병 경험이 없고 열악한 사용 장비와 처우 문제로 실제 전력이 많이 떨어질 것이다 라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러우 전쟁이 드론 전쟁으로 불릴 만큼 첨단 장비가 전장에서 위력을 발휘하는 상황에서 북한군이 위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고 더군다나 산악지대에 익숙한 북한군이 산악지대가 아닌 러우 전쟁의 전장에서 엄청나게 헤맬 것이다. 즉 총알바지로 전락할 것이다. 이런 관측들도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가운데 실제 이 폭풍군단 출신의 탈북민의 발언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폭풍군단 출신 탈북민 이웅길 씨인데요. 참고로 이웅길 씨는 1998년 8월부터 11군단 제87 경보병 여단에서 여단장 연락부관으로 복무하다가 상급병사 계급으로 2003년 10월에 제대했고 이후 외부 세계와 자유를 경험하고 탈북을 결심해 2006년 6월 함경북도 청진에서 탈북했습니다. 국내에 들어온 건 이듬해 2월인데 군 경력을 가진 북한 이탈 주민 사이에서도 폭풍군단 출신으로 잘 알려져 있고 방송에서도 여러 번 출연해 북한 특수부대 경험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저런 이력을 가진 이웅길 씨는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파병된 북한군에 대해 어떤 전망들을 내놓았을까요? 일단 이 씨는 러시아에 파병된 것으로 알려진 폭풍군단 부대원의 탈영 귀순이 현실이 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자, 이 씨는 자신의 사례를 들면서 러시아 파병 북한군인들의 귀순을 유도할 수 있다고 봤는데요. 이 씨는 아무리 폭풍군단 청년들이라고 해도 외부 세계와 자유를 경험하면 생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특히나 이번 파병 부대원들이 신병 위주라면 확성기나 방송 등 여러 수단을 활용해 귀순을 유도하는 심리전이 더욱더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현재 우리 정부와 우크라이나군도 이들의 탈영을 유도하는 심리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 주요할 것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씨는 폭풍군단 선발과 훈련 과정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털어놨습니다. 이 씨에 따르면 폭풍군단 부대원은 신체 조건은 물론이고 토대, 즉 출신에 문제가 없는지 따져보고 선발한다고 했습니다. 특수전 사령부와 비슷한 부대이니만큼 지원한다고 해서 아무나 받아주진 않는다는 것인데요. 제1년간 공통 신병훈련 후에는 격투기 유단자와 체력이 우수한 부대원을 선별해서 혹독한 훈련을 거쳐 정예전투원을 양성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 씨는 폭풍군단이 살인병기 양성을 할 목적으로 훈련된다고도 했는데요. 대못을 여러 개 박아놓은 대나무를 맨다리로 걷어찬다던가 뜨겁게 달군 모래에 손날을 재빠르게 찔렀다 빼는 손칼치기 같은 극단적인 훈련을 반복한다라고 했고요. 이를 두고 이 씨는 인간 살인병기를 키우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밀폐된 공간에서 주변의 사물을 이용해 상대방을 제압하는 1대1 격투기 훈련을 본 일이 있다라고 말한 이 씨는 볼펜이든 주걱이든 주변에 있는 어떤 물건이든 살인 무기로 활용할 수 있는 군인을 만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런 폭풍군단 부대원이라고 할지라도 러우 전투에서는 크게 활약하지 못할 것이라는 게 이 씨의 전망이었습니다. 폭풍군단의 역할은 유사시 적진 후방에 빠르게 침투해 요인 암살, 시설 파괴 등 임무를 수행하는 것인데, 현재 파병부대가 향하는 지역은 그런 작전을 펴는 곳이 아니라는 점, 이 점 한 가지 하고요. 또한 미사일전, 무인기전, 전자전 위주로 진행되는 이번 전쟁에서 폭풍군단이 어떤 성과를 낼지도 미지수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지적한 이 씨는 온라인에서 퍼진 동영상에서 보이는 얼굴들을 보면 조장급 전투원이 아니라 부대에 배치된 지 얼마 안 된 모습이더라며 총알바지로 보내진 것 같아 안타깝다고도 했습니다. 이 씨 말고도 현재 다수의 탈북민들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과 관련해 이들의 탈북을 유도하는 심리전을 전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을 계속해서 내고 있지요. 이들이 탈북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에 투항하면 한국으로 올 수 있다는 점을 알려줘야 하고, 만약 이게 현실화가 돼서 파병된 북한군이 투항해 한국으로 왔다는 소식이 북한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되면 이것만큼 김정은 정권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최적의 무대를 푸틴에게 상납하다시피 한 북한 김정은으로서는 푸틴에게 체면을 구길 대로 구기게 되고 원하는 것도 러시아로부터 얻지 못하는 고립무원에 빠지게 된다는 것인데요. 과연 이게 현실이 될 수 있을지 정말 관심이 가는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